아버지가 본 건 오랫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 휴대폰을 보면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철의 발걸음이 멈췄는데요. 그 멈춤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묘한 서운함이었습니다. 이지혁은 휴대폰을 보며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메시지 하나에 잠시 마음이 풀렸던 건데요. 바로 그때 길 건너편에서 걷던 이상철이 아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상철은 눈을 의심했는데요. 분명 자신은 매일같이 잠을 줄이며 알바와 공부를 병행하고 있는데 아들은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상철은 잠깐 고민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 지나칠까 아니면 말을 걸어야 할까? 하지만 마음속에 쌓인 수많은 말들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누르던 감정이 오늘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차올랐습니다. 결국 상철은 지혁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래, 너 혼자 참 편하게도 웃고 다니는구나.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지혁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아버지의 얼굴은 반가움보다는 씁쓸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는데요. 지혁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연락 한 번 없던 녀석이 이렇게 길에서 휴대폰 보면서 웃고 있네. 내 어머니랑 할머니가 밤마다 내 걱정하면서 잠 못 주무시는 건 생각 못하냐? 상철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지혁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차마 바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설명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얼굴에는 이미 실망이 깊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식구들의 걱정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집 나와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얼마나 벅찼는지 웃을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방금 그건 그냥 잠깐이었어요. 지혁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상철의 귀에는 변명처럼만 들렸습니다. 잠깐이라도 웃을 힘이 있으면 가족들한테 연락부터 했어야지. 아들 잃은 것처럼 사는 부모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거냐? 지혁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간의 상처가 다시 떠올라서였습니다. 연락하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제가 집에 있든 밖에 있든 아버지는 늘 저를 못마땅해 하셨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떨어져 있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순간 상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애써 참아온 분노가 터지듯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뭐라 하겠냐. 하지만 넌 여전히 내 아들이다. 가족이랑 등을 지고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냐? 언젠가 내가 돌아와야 할 자리야. 그건 잊지 마라.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점점 팽팽한 긴장으로 흘렀습니다. 길 위의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갔지만 부자의 눈빛은 서로를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지혁은 아버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와 목구멍이 막힌 듯 했는데요. 끝내 말없이 뒤돌아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상철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결국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너가 내 아들인데. 지혁은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자신도 나름대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왜 인정해주지 않는지 답답했습니다. 그 답답함은 곧 은호를 찾아가 털어놓고 싶은 충동으로 바뀌었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편 이상철은 편의점 알바로 돌아와 계산대를 지키면서도 아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가족에게 연락 한 번 없는 녀석이 저렇게 웃고 있었다는 장면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래도 웃고 있을 힘은 있구나. 무너지진 않았구나. 그 생각이 들자 분노와 서운함 속에서도 묘한 안도가 스쳤습니다. 한편 늦은 저녁. 고객이 다 빠져나간 조용한 카페 안 은호는 의자에 털썩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갈등과 긴장으로 눈빛이 피곤하게 가라앉아 있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지혁이었습니다. 그는 멈칫하다가 은호를 보더니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오늘 아버지를 만났어. 아버지를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웃고 있는 모습 보시더니 가족은 다 힘들어하는데 너 혼자 편히 사냐고 그러시더라. 그 말 듣는데 마음이 무너져 버리더라. 은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상철의 원망과 지역의 억울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역 선배가 웃을 수 있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렇게 버텨온 건데. 그런데도 아버지께서는 아니야. 맞는 말씀이기도 해. 가족 걱정을 뒤로하고 연락 한 번 없었던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내가 얼마나 벅찼는지는 그 누구도 이해 못하겠지. 지역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호는 그 말에 깊게 공감하면서도 자신 또한 같은 상처를 지니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래. 강호는 끝내 날 가족으로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어머니는 저를 보면 미안하다라고 말하세요. 가족이라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결국 서로를 지켜주고 싶으면서도 제일 아프게 만드는 게 가족이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피로와 공감이 동시에 맺혀 있었는데요. 그 속에는 묘한 위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강호랑 크게 싸웠어요. 뺨까지 때려버렸어요. 그러고 나니 제가 무슨 자격으로 누나라고 말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 같이 버텨낸 기억이 있고 같이 쌓아온 시간이 있잖아. 지금은 강호가 받아들이지 못해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지역의 말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 속에서도 언젠가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근데 전 요즘 겁이 나요. 친모가 고성이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분이 왜 이제 와서 저한테 다가오는지 무슨 계산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내 마음을 흔드는 일이라면 내가 막을 거야. 이제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돼. 은호는 놀란 듯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잠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곧 은호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 고맙네요. 하지만 저도 제 싸움은 스스로 해야 해요. 그냥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알겠어. 지켜볼게. 하지만 무너지는 건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순간 카페 문 밖에 서 있던 또 다른 인물이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성재였는데요. 은호를 향한 걱정과 지역에 대한 질투가 한꺼번에 뒤섞인 눈빛. 결국 성재는 문을 열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음 이야기, 과연 세 사람의 얽힌 관계는 어떤 갈등을 불러올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